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 에듀앤 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 밴드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이신 모양입니다. 근로소득자이신데 아마 소득이 꽤 높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내년쯤에는 금융소득이 꽤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건데, 자, 근로소득자가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이냐? 물론 이제 금융소득에 대해서 15.4% 원천징수를 일단 하고 나오겠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이 근로소득 합산을 했을 때 추가적인 세금이 얼마나 더 내야 될지 라는 것들이 궁금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요, 이 금융소득이라든가 뭐 사업소득 이런 것들이 별도로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소득 월액보험료라고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도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내는 건강보험료 이외에. 그래서 지금 금융소득 5천만 원 발생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내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밴드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자, 매년 연말에 연말정산을 한다. 근로소득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가 1억이 조금 넘고요. 그러면 총 급여 1억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인적 공제 15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낸 것들 소득 공제 받으시겠죠? 그렇다면 이 과세 표준이 나올 텐데, 그 과세 표준이 약 7,500 정도 되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그런 공제 등을 합해가지고 기납부세하고 비교를 해보니 똔똔이다. 돌려받는 돈이 없거나 아니면 50만 원 정도를 돌려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억 원을 받았을 때 얼마가 원천주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지금 환급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금융소득이 5천만 원 정도가 발생할 예정이시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됐을 때, 자,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보료는 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들이 지금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답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만은, 자,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합소득은 6가지 소득이 있죠. 이자, 배당, 근로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고요.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끝나버리죠. 근데 이분은 이제 근로소득 있는데 이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초과하니까 종합과세가 되겠지요. 자, 근로소득은 어차피 연말정산 하실 거고요. 나머지는 참고 삼아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산돼서 이 종합소득,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라는 것들이시죠. 자,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또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이제 보수외 소득이라고 합니다. 보수외 소득이 또 일정 부분 있었을 때는 또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내셔야만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이 두 가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그 보수 있죠, 급여에 대해서 내는 것이고요. 소득월액보험료는 자, 계산 방식이 이렇게 되는데, 소득월액보험료는 이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이외의 소득, 보수외 소득이 2천만 원 빼주게 돼 있죠. 2천만 원을 넘어가야만 이 소득월액보험료 발생을 합니다. 보수외 소득 2천만 원 이하면 소득월액보험료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이분은 이제 5천만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 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가 되게 되는데, 여기 이자 배당 소득은 여기는 소득 평가율을 갖다가 계산을 할 때 100%가 적용이 된다.
이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세한 것들은요.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된다. 그리고 이 이자 배당 소득을 계산할 때 2천만 원을 갖다가 계산을 할 때 이 분리과세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시는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가 버린다. 옛날에는 이게 그 분리과세 2천만 원 이하는 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이것도 이 소득오래보험료를 계산할 때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좀 약간 작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소득을 좀 1,000만 원 이하로 분산시켜서 받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이죠. 이 소득오래보험료를 안 내기 위해서는요. 자, 그렇다면 이분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소득오래보험료 내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 얼마가 더 부과가 되는지 이런 부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분을 한번 이거 먼저 볼까요? 자, 이분의 소득이 연간 급여액이 근로소 연말정산을 했을 때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연간 급여액이 한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1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고 이제 근로소득금액 8,525만 원이 근로소득금액으로서 종합소득금액 종합과세할 때 그 종합소득금액으로 뿅 갑니다. 이 금액이 가게 되고요. 자, 근로소득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뭐 인적 공제 같은 거 150만 원 받겠죠. 그리고 여기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그 50% 납입한 겁니다. 직장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험료 공제는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 납입한 금액인데요. 이 금액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연간 1억 원이니까 월 한 833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9% 53만 원 중에 절반을 내는 거이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연간 318만 원 내고요. 건강보험은 이 계산 방식에 의해서 여기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 합해서 근로자는 연간 399만 원을 내게 됩니다. 고용보험도 내야 되겠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등 합해서 근로자는 연간 90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318만 6천 원, 399만 원, 90만 원 합해서 약 한 800만 원 정도 이것이 공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여기 지금 근로소득 금액에서 이제 이 958만 원을 뺐더니 과세 표준이 7,566만 원이 나왔습니다. 과세 표준이 아까 7,500 정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계산을 해보니 세금을 1,230만 원 정도, 1,240만 원을 내셔야만 합니다. 근데 세액공제 지금 다른 세액공제 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본적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납부세액이라고 해서 매월 월급 받을 때 세금을 띄었지 않겠습니까? 원천징수 한 건데 이거 어떻게 나온 것이냐? 자, 뭐 월 833만 원씩 자기 혼자 공제한다고 가정하고 여기 월 100만 원씩 세금을 띄고요. 연간 1,238만 원 세금을 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납부세액은 여기 1,238만 원이 된다. 그래서 1,238만 원이 돼서 내야 될 세금이 1,100만 원이니까요. 약 50만 원 정도를 환급받는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이게 이 조건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서 50만 원 환급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금융소득이 5천만 원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이제 입력하기 전에요. 금융소득 간이세액 계산하는 그 양식인데요. 여기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죠? 아까 근로소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로소득 금액이 온다 그랬죠? 이쪽으로. 근로소득 금액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공제 금액이 아까 얼마였죠? 아까요 958만 원이었죠? 958만 원이 그대로 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까 원천징수세액이 있었죠?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이외의 기납부세액. 근로소득의 기납부세액이 아까 1,238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1,238만 원이 오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자소득이 얼마가 발생할 수 있다? 5천만 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배당소득은 이제 그로스업에 해당이 되면 그로스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 필요 없이 그냥 이자소득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자소득이 발생을 하면 자, 이 이자소득에 대해서 14%를 원천징수하겠죠. 그래서 금융 원천징수세액이 700만 원이 됩니다. 5천만 원에 14%가 700만 원이 되고요. 이 700만 원이 자, 그렇다면 됐는데 이제 이게 합산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종합소득 금액이 자, 다시 계산이 됩니다. 이 근로소득과 그다음에
여기 네, 금융소득 화폐가 다시 계산이 되는데 이거는 계산 방식이 좀 복잡합니다.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히 얘기해서 네,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해서 과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이외소득을 각각 분리해서 과세한 다음에 합했을 때 네, 이 1번 종합과세할 것과 2번 분리과세 했을 때의 요 큰 금액을 네, 이 새로운 이 과세 금액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 방식에 의해서 이것까지는 다 설명 못 드리고요. 계산을 해보니 종합과세는 2,400이 나왔고요. 분리과세 했을 때는 계산 방식에서 1,900이 나왔으니까 이 두 개 중에 큰 금액 2,400만 원을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2,400만 원을 내야만 하는데 지금 얼마를 내놨죠? 1,900만 원 내놨죠. 이 1,900만 원은 뭡니까? 근로소득에서 1,238만 4천 원하고 금융소득 원천인수세 700만 원 이 두 개를 합한 거거든요. 합한 게 1,900만 원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네, 소득세가 490만 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10% 49만 원에서 540만 원을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1억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5천만 원이라는 금융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네, 발생되는 세금은 500만 원을 더 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세금은 더 이만큼 내야 되는데 또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발생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가 네. 자, 직장에서 얼마를 받았다고요? 아까 네, 직장에서 받는 소득이 833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833만 원에 대해서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네, 매월 33만 원씩 건강보험료 내고 있겠죠. 그래서 1년간 399만 원을 낸다라는 거 아까 우리가 봤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금융소득이 발생한다는 거죠. 금융소득이 발생을 하면 이 금융소득이 얼마? 5천만 원이 발생을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 뭐 소득 오래 계산하고 소득 평가율 갖다가 막 이렇게 막 100% 적용하고 하는 게 있었죠. 그걸 계산해서 네, 이 소득 오래 보험료를 계산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내는 33만 3천 원 건강보험료 이외에 매월 이 소득 월액보험료라고 해서 네, 19만 9천 원을 더 내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 네, 239만 원, 약 240만 원의 소득 월액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셔야만 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 근로소득자, 네, 한 1억 원의 근로소득자가 5천만 원의 네, 이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얼마 냈었습니까? 세금을 네. 아까 세금을 540만 원 정도 더 냈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를 네, 240만 원 정도 더 내기 때문에 540만 원과 240만 원, 약 한 78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네, 이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 또 뭐 5천만 원 벌었으니까요. 네, 700만 원 더 낸다 하더라도 더 뭐 이득은 이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내용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네, 댓글 남겨주시거나 네, 아니면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